지금 10시 5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오늘 전체적으로 사회를 볼 사회건강연구소의 정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포럼인데요. 7곳의 국회의원실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관은 노동건강정책 포럼입니다. 다들 뭐 자료집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포럼 주제는 일단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배제되는가. 유산, 사산, 아버지, 자녀 산재와 태어난 시기 차별. 굉장히 제목이 길죠. 그런데 이 제목 안에 오늘 저희가 나눠야 될 모든 주제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 포럼을 이제 주최하게 된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일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싶을 때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고 임신 과정 중에 유산이나 사산 뭐 또는 임신 후에라도 사산이 되면 이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부모 모든 국민이 바라는 상황일 텐데 현실은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뭐 교대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자녀들의 건강이 손상되거나 또는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고 실질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산재로도 인정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왜 포럼을 열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그 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2009년도에 있었던 제주도 그 간호사분들의 이제 사건으로부터 촉발이 돼서 이제 이것들이 대법원 선고로 가게 되고 산재보험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예방을 가장 잘하면 좋은데 아직은 예방이 충분치 않고 보상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특별히 국회의원실과 함께 하는 자리니까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또 현장에서 제도나 정책으로 현장을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은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포럼은 7곳의 국회의원실과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국회의원 그 성함을 알파벳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주영, 김태선, 그다음에 박희승, 박해철, 이용우, 이하경, 정혜경 의원님이시고 오늘 네 분이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아직 한 분은 조금 늦게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의원님 소개를 드리고 소개를 드리는데 인사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는 각자의 자율성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박희승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 지역구는 남원장수 임시순창이고요. 지금 보건복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노동건강정책 포럼에서 아마 주관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인사말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이제 뭐 더불어 잘 사는 또 우리 그 근로자의 건강권 또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법이 보호받는 확대되는 이런 좋은 법안 같은데 이에 따른 지금 오늘 논의되는 게 이제 법안 실시 이후에 지금 상황을 논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근로자들이 그 보호받고 또 자녀들까지 보호받는 좋은 토론회가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우 의원 오셨습니다. 예, 인천 서구을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하반기 국회 1, 2, 3순위 기후노동위를 신청한 이용호 의원이고요. 예. 저도 이제 같은 이 유사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소위 저희가 이제 명명하기를 엄마 태아산재법, 이제 여기서는 뭐 자녀산재법 이렇게 명칭을 쓰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국회가 이제 입법적 태만을 한 거였죠.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그 당시의 법률로도 산재 신청, 산재 인정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부분인데 뒤늦게서야 그런 부분들을 국회가 받아 안아 가지고 소위 엄마 태아 산재법을 이제 만들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한계적인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오늘 또 토론회 장에 이제 올라온 거죠. 이제 엄마 태아 산재 이외에도 소위 말하는 오늘 제목이 이제 아빠 자녀 산재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유해한 그 근무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로 인한 자녀의 어떤 그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에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실제로 의학적으로나 역학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금도 여전히 정부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가 조금은 새로운 어떤 그 논의들을 좀 촉진하는 중요한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법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행정 부담 내지는 악용의 여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우려할 건 아닌 것 같다.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혹여나 혹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논의에 좀 끌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성격상 이제 남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인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늘 좀 논의들을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엄마 자녀산재법 이거 할 때 시행 시기 그 적용 대상 문제도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포함해서 이제 개정안을 저는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시행 이후에 그 자녀로만 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 열어주는 것이 타당할 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해를 넘기지 않고 이 부분들을 반영하는 산재법 개정안이 반드시 좀 국회에서 처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논의가 그런 입법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그 또 구체적인 논거들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또 좌장하시는 우리 오랜만에 뵙는 정진주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라 업무상 질병 판정을 수년간 그 서울 질판위에서 책임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반석에 올려놨다라고 평가받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오늘 좀 자장을 맡아주셨고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또 오늘 발표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또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노동건강정책 포럼에 지금 김현주 교수님이 그 대표신가요? 전 대표시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네. 문 변호사님 네. 저랑 민변 노동위에서도 예. 아주 친밀하게 지냈고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 같이 그 배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노동부에서도 오셨죠? 예. 제가 드린 말씀이 대충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내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겹친 일정이 지금 있어가지고 이석은 하고요. 자료는 잘 씹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다음에 사진 한 번 찍는데 그때는 있으실 수 있죠. 네, 자 정혜경 의원님. 예. 제가 짧게 말해야지 사진 찍고 가시겠어요.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예,
일단 제가 노동건강정책포럼이랑 처음으로 토론회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자 출신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사실 노동조합 하면 이 노동자의 건강권 산재 문제가 전문적 영역으로 있어서 사실 이렇게 아주 깊이 파서 하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고, 사실 민주노총도 그런 이제 한계가 약간 있고,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짜 존경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계셔서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왔고, 저는 진보정당 의원이니까 물론 훌륭하신 우리 이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하시고 계신데, 결국 이제 지금도 보면 아버지와 관련해서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이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보이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상식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를 낳는데 엄마만 적용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상식이 기본으로 이제 연구 결과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확증되지 않아서 이제 적용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또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상식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이제 현재 법 제도 안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저는 훨씬 더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법 제도 그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 어떤 혁명적인 약간 이런 사안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것이 진보정당이 해야 될 몫이고 역할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법 제도로 조금씩 개선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해야 될 영역이고, 특히나 이용 의원님 같은 민주당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자기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역할을 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주 혁명적인 요구안 이런 것들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목소리 높이 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워서 의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더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발제나 토론하실 때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10시가 아마 멕시코전 축구가 열려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축구만큼 열정적으로, 그러나 머리는 냉철하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잠깐 사진 한번 찍고 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제가 세 꼭지가 있고요. 토론이 이제 4분이 하시게 됩니다. 발제는 각 첫 번째 발제가 살짝 길 수도 있어서 15분에서 한 18분 사이 해주시고, 다른 두 분도 적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현주 교수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발제할 주제는 건강 손상 잔여 및 유사산 산재 신청 사례 분석의 시사점과 개선 과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발제에서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은 산재 인정이 되고, 선천성 심질환화 출산은 이제 당시에 법령이 미비하다 해서 10년 동안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인정이 되고 태아산재법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생식독성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가운데 이제 2021년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 이제 그 산재 신청자도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2개의 연구 과제를 발주를 했었거든요. 태아산재에 대한 이제 시행령 안을 마련하는 연구와 유사산에는 이제 시행령이 이제 한 줄 정도로 매우 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법을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하나는 이 연구가 있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회에서는 좀 그간의 과정들을 되짚고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경발달 장애에 대해서 좀 산재 신청이 있었는데, 이 건은 이제 소급시효의 문제로 이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산재 신청 사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국내 연구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 예방과 보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이 저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표 1에 이제 이쪽의 표 1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표 1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11번은 이제 불승인인데, 행정적인 문제로 불승인이 아니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공식적인 산재 통계도 있지만 반도체 3사에서 이제 자녀 손상과 유사산에 대해서 자체 지원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몇 년 동안 수행이 됐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기업의 자료니까 공개는 되지 않지만 유사산의 경우는 뭐 수백 건, 태아 이제 산재의 경우에도 상당한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좀 공식적인 이제 산재가 이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4쪽에 보시면 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생식독성 문제가 이제 그 반도체, 뭐 화학공장 이런 전통적인 유해물질 취급의 화학물질 생식독성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제주의료원 사건은 이제 교대근무,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스트레스, 뭐 약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식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을 예방해야 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반도체 산업 선천성 기형 사례인데요. 이제 사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은 굉장히 클린하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가 잘 된다는 환상이 좀 있었고, 암에 대한 산재 승인 과정에서 좀 일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건 알게 됐지만, 이제 생식독성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 3명의 산재 신청 사례를 통해서 좀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이 자연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산재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사례 수준에서는 이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지만, 이제 그 우리가 그 법리적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의 이제 의미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반도체 산업 신경 발달 장애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산재 인정 승인 신청하고 이제 그 행정적인 문제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례인데요. 제가 이거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 1과 사례 2에 2명의 전직 오퍼레이터 및 관리자인 여성들을 장시간 인터뷰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공정인 LED 공정 관리자로 같은 시기에 일을 했고,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고, 이제 아이들이 신경발달 장애 아이로 이제 출생 후 상당한 시간 지나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우리가 이제 그
태 내에서 이제 선천성 심경과 같은 구조적 이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경 발달 독성 영역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또 하나는 이제 건강 손상이 출생 시점에 이제 바로 확인이 되는데 신경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3세, 뭐 4세 이렇게 이제 발견된다는 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출생 이후 장기간 발달 추적이 필요하겠다라는 시사점을 줍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주목할 사례는 아버지 산재 사례인데요. 이후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이 부계 산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계 산재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산재보험이 모든 원인과 기전을 완벽하게 규명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현재의 의학적, 역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사회보험 제도라는 점에서 아버지 산재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쪽을 보시면 유사산 산재 신청 사례입니다. 이용우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표 2로 제시를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건강손상 자녀 신청보다 신청 건수가 적습니다. 승인율은 높지만 매우 적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유산 사산의 업무 관련성을 당사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어떤 상황인 유산 사산을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승인 가능성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유사산과 관련돼서 산재 인정을 좀 활성화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유산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보시면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장시간 노동, 중량물 취급, 직무 스트레스, 생식 독성 물질 등 알려진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인정 기준을 좀 마련을 하고 이것이 이제 보상뿐만 아니라 예방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기의 주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관련 연구 현황인데요. 이제 읽어보시라고 좀 길게 썼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처음에 이제 나선 곳은 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2016년에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했고 저도 그때 질적 연구를 하면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상당히 공식적인 데이터들이 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인터뷰 조사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생식독성 여부를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을 얘기했을 때 그 엄마가 이래서 아이가 아픈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회적 비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이 제안한 바는 정보 제공 강화, 알 권리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연구진이 가장 주목했었던 유해인자는 교대 근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국내 생식독성 화학물질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보건계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총 874종의 생식독성 물질을 구축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생식독성 물질의 기본 원칙은 대체다. 역시 발암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물질의 이제 노출량이 상당히 미미하더라도 이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체를 우선하는 원칙을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였고요. 이후 2019년에 이제 같은 연구진이 이것을 우리 산업보건계에서 산업보건계에서 제도로서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의 제도에서 이제 관리 대상 화학물질 이런 제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후속 연구를 이제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2018년, 19년에 이제 어떻게 태아산재를 이제 제도로서 만들 것인가에서 이제 그 방안에 대한 그 연구, 유족 산재 보상 방안, 수급권 보장, 급여 기준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2번에서 얘기했던 화학물질에 관련된 후속 연구로 관리 수준 검토를 위한 평가 연구가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이제 14쪽에 보시면 이제 7번째 연구는 2022년에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도 이제 산재보험과 이제 그 결을 맞추어서 이제 태아산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연구를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최승아 교수님과 저도 약간의 힘을 보태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건강 손상 자녀에 대한 시행령의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1년에 거쳐서 이 연구진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TFT를 10회 이상 운영을 하였고 저희 전문가들은 분명하게 지금 현재의 시행령 안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반대를 한 이유는 당시 연구진이 상당히 많은 그 건강 손상 자녀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요인들을 목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줄여서 마치 산재보험법의 유해인자 목록이 굉장히 지나친 산업활동 규제하는 규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이 시행령이 탄생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의 목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 중에는 이제 잘 알려진 생식독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고열 3번 물리적 유해인자 고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용광노동 고용노동부 영이 지정하는 고열 작업은 상당한 고열 작업이고 실제로 이제 학술 문헌에 나타난 이제 선천성 기형 유발할 수 있는 고열 작업의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그 소통이 되지 않고 TFT를 마감했을 때 저희 전문가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앞으로의 논의들은 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이 시행령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행령안에 이제 더 큰 문제점. 인과관계 판단의 이제 근거입니다. 이 시행령 안에서는 인과관계를 118쪽에 보면 시간적,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 안은 더 황당한 문구였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을 것. 도대체 의학적 근거라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뭐 최소한 인간대상 연구 뭐 하나라도 있으면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의학적 근거는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학적 인과관계라고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역학적으로 한 집단에서 A와 B의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모든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규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케이스 리포트 수준으로 때로는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에서 이제 그 발생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규명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태아산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재에 있어서도 그렇고 태아산재는 특히 그렇다. 이 특성상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 유사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에서 21쪽의 이제 목록을 보시면 그 화학적 문제, 그 다음에 물리적인 유해인자, 감염성 유해인자, 그 다음에 이제 근거교육의 부담 작업이나 근로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진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좀 상당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작성된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몇 년째 지금 그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한다. 과연 생식독성 문제를 해결할
피해갈 수 있는 현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인식과 공감이 아직까지 낮은 것 같아. 우리가 좀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행령 개정의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식독성 문제 산재 신청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거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드러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하고 산재 신청을 한 사람들의 마음은 개인의 어떤 구제도 있겠지만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은 현재 신청 건수가 적으니까 좀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방의 측면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선 과제는 시행령 개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쪽을 보시면 이제 생식독성 물질 관리와 예방 체계 강화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산업보건정책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간 아까 보셨지만 관련 연구가 2개밖에 없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1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방과에서 산업보건과에서 이제 위험성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정비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고 세 번째로 임신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의 이제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데 임신을 하면 야간 근무를 이제 빼주면 그럼 그 야간 근무 누가 합니까? 남아 있는 노동자들이 해서 부담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식독성 문제는 이제 회피가 정답이기 때문에 대체 인력 제도라든가 이런 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집중적으로 토론할 과제는 아니지만 이게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인력 운영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연구, 뭐 사회적 인식 개선 이런 거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하는 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쪽에 보시면 단순한 산재 보상 제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보건은 노동자 개인의 질병과 손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생식독성 문제는 다음 세대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노동자 건강권, 재생산 건강권, 다음 세대 건강권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산재 보상 제도와 예방 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 설명해 주셨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발제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2003년도에 발주한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내가 연구했지만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게 현재 임신 중인 노동자들을 추적을 한 거예요. 애 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유산자는 조금 적어서 이제 그랬지만 저체중아나 이제 뭐 이런 그 결과치를 쭉 보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뭐 교대제라든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 시간, 그다음에 중량물 취급 뭐 이런 유해물질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노동 조건만 보면서도 이제 했었던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은 연구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연구도 이제 매우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환영합니다. 네. 그래도 짧게 뭐 인사말 잠깐 하실까요? 예. 뭐 토론회 중에 들어와서 발언을 한다는 게 사실은 결례입니다. 제가 바깥에 일정이 있어서 2개를 소화하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 주제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배제되는가 유사산 아버지 자녀 산재와 태어난 시기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24년도에 그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 손상까지 산재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건강 손상 자녀의 돌봄과 간병을 위한 추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잘 처리가 되어서 이런 부계의 유전적 문제, 생식 손상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하루빨리 좀 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정진주 소장님과 우리 발제 맡아주신 김현주 교수님, 그리고 조성규 우리 노무사 대표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함께해 주시는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혜경 의원님이 워낙 열정적이고 관심이 높으시니까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상임위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발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조승규 노무사님이시고요. 씨앗의 대표 노무사님이십니다. 반올림 활동가이기도 하시고요. 발표하실 내용은 과거 건강 손상 자녀 신청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 맡은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일단 그 27쪽에 보면 저희 산재 신청 경과를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저희 과거 건강손상자녀 신청 가능한 기간이 그 산재보험법 부칙에 있는데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다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거냐 이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임라인에 정리해놨는데 2022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2일 이 사이에 기간에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했던 거고요. 사실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과거에 태어나신 분들, 2020년에 특히 이전에 태어나신 그 과거 건강손상자녀 피해자는 이제 신청 기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1차 신청 같은 경우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부터 신청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적용이 됐지만 2차 신청 같은 경우는 2024년 11월에 신청을 했으니 이제 신청 기간이 지나서 지금 불승인 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쪽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저희가 왜 이 신청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을 했냐, 예, 이런 물음이 있을 텐데 사실 법 이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반도체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여건에서 사실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법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이분들이야말로 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시고 아이가 다 아프게 태어나셨는데 이것이 직업병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이제 기흥 3라인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 3라인은 88년도에 만들어진 라인이고요. 80년대 라인이라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이제 삐까뻔쩍한 그런 라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퐁당퐁당이라는 작업인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작업들이 설비 안에서 진행이 되지만 그때는 이제 웨이퍼를 실제로 이제 그 오퍼레이터들이 직접 화학물질 이제 담궜던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수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라인인 거고, 우리가 반도체 직업병을 처음으로 알린 그 고 황유미님의 경우도 이 라인에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구식 라인들은 다 이제 새로운 라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래도 여건이 좀 좋아지기 마련인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좀 사안이 좀 달랐어요. 2009년에 3라인이 이제 LED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회사는 이제 새로운 설비가 들어왔으면 환경이 개선이 되었겠지만 그런 대신에 기존의 설비랑 오히려 이제 더 삼성전기에서 쓰이던 더 구식 설비를 데려와서 그냥 LED 라인 이제 운영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삼성 전기에서 특히 구직 설비 처음 받았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전자산업이 아니라 대장간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한 설비들을 이제 갖고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더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그 환경에서 20-30년을 이제 일하신 노동자분들의 아이가 아픈 이제 상황이 됐고, 특히 그 지금 두 분이 신청하셨고 아이로는 3분 신청하셨지만 사실은 이분들과 같이 일하셨던 그 분들 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픈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산재 신청이라는 게 특히 아이의 아픔을 이제 산재 신청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앞에서 발제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가족 안에서 이제 이것이 얘기가 될 것인지, 특히 배우자한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조부모한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청을 다들 못 하셨지만 지금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 두 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분은 본인 아이도 아프시지만 본인도 대장암을 겪은 이제 피해자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황유미님의 이제 사수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안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지금 동료도 아프고 하니까 이거를 더 좌시할 수는 없겠다 해서 이제 신청을 하신 거고요. 이런 여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법이 지난 시점에서 왜 신청했냐 이런 물음을 저희도 이 신청 과정에서 많이 받았지만 사실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신청을 안 하고는 드러내지 않고서는 않을 수는 없었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30쪽에 보시면 그 과거 신청 기간은 왜 1년만 주어졌나 했을 때 원래 일반적인 산재 신청 기간은 이제 3년에서 5년이고 사실 그것도 그냥 3년에서 5년이 아니라 치료가 다 끝난 후에부터 3년 아니면 이제 장애 사망 진단부터 5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그냥 무조건 3년 5년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치료나 이런 게 다 끝난 상황에부터 3년에서 5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 여유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건강손상자녀 신청 기간은 딱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특정 기간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규정이 된 거는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법 이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당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고용노동부 검토 의견상 이제 그렇게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아무튼 어느 정도 기존 피해자를 인정은 해줘야 되니 그때 이제 1년을 반영하자라는 정도로 이제 기존 법에서는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32쪽에 보시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제 오해인데 저희 사안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사안이 이제 소급 적용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봤을 때는 소급 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사실 기존 법이 바뀌기 전에도 이미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은 이제 법이 없는 상황을 그냥 보충해 넣은 것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소급 적용이 되려면 없던 이제 권리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기존에 이제 법이 없던 시점에서도 어머니의 산재로 사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재다라고 이미 재조련 판결에서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이전에 이제 법에 따라서 사실은 이전에 기존의 이제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신청 기간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그 건강손상 자녀는 오히려 이제 과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년으로 사실 제한된 것이다라고 봄이 타당하고요. 그래서 33쪽에 보시면 저희가 건강손상 자녀 법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독일의 선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인정하게 된 논리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선례를 사실 참고를 해서 법안이 많이 마련이 됐는데 그 반영이 안 된 게 딱 하나 있는데 34쪽에 보시면 지금 그림이라서 아마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는 과거 이제 건강손상 자녀도 다 산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본법 시행일인 49년부터 이 법이 만들어진 77년까지 그 전에 피해자도 모두 다 적용된다라는 이제 규정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혁명적인 그 조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우리가 참고로 삼았던 독일 선례에서는 이미 있는 조항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 만들어진 과정에서 사실 기존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논리 가장 강력한 그 근거 중 하나가 출퇴근제 사례였어요. 그래서 출퇴근제에는 사실 과거 기존 피해자분들을 보호를 이제 물론 이제 기존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이제 기존에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있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출퇴근제랑 사실 이 사안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출퇴근제는 원래 그 산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합헌으로 봤었습니다. 2013년에. 그걸 이제 2016년에 바꾼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그 인정되던 상황에서 이제 이후에 추가로 이제 권리가 인정이 된 거니까 그 기존에 이제 피해자분들을 소급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건강손상자는 사실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또 다르고 또 규모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전에 피해자를 인정했을 때 굉장히 그 산재보험법 제정상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이냐 하면 그런 건 절대 아닌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40여 명이니까 사실 다 해도 기존에 뭐 피해자분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1000명이 될까 말까 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큰 영향이 있지는 않는데 그 지금의 법은 선례를 그 고려하지 않고 아무튼 과거 건강손상자는 소급 적용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무튼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뭐 시사점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협소하게 그 정해지다 보니까 아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었던 사례도 있고요. 왜냐하면 건강손상자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는 게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대부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저희 이미 사안에서도 9살이나 진단받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신청하신 사안도 뭐 10살, 뭐 12살에 발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발병일부터 언제까지 뭐 1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2022년부터 2023년 안에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신청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이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사점 2번째는 지금 결국 신청한 사안이 12건입니다. 4년 동안 12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거의 없는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거를 그러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40명 정도로 예전에 연구해서 추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기존 피해자를 고려하면은 뭐 30년을 고려하면 뭐 1200명 정도 되겠죠. 사실 그러면 지금 11명, 12명은 사실 1%입니다. 겨우 1%나 이제 보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기존의 이제 피해자를 사실 다시 충분히 보호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야 그 건강손상 자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 의미가 있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다른 방안이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좀 과거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손상 자녀 실제 이제 이게 법이 적용되었을 때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면서 소급 적용의 이제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제인데 사실 저도 이 법이 마련됐을 때 몇 개 법안이 올라갔었거든요. 4-5개인 걸로 저 기억되고 의견조회가 와서 의견을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의견과는 다른 의견이 이제 법안이 됐는데 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어머니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승화 교수님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 계신데요. 아버지의 업무상 노출과 자녀의 건강 위험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이 혹시 나오게 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제문이 좀 짧아서요. 좀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네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워낙 아까 이제 정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과학적 근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이제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도 들지만 특히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조차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자가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최근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모계랑 부계랑 이제 똑같은 염색체 이상이 있더라도 아예 이제 발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부계 쪽 문제가 이제 확실하게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또 이제 오랫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1997년 4년에 그 유명한 리차드 돌이라고 하는 그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다라는 거를 이제 밝히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역학자가 방사선이 아버지가 방사선에 노출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백혈병이 유발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제 가드너라는 사람의 그 연구를 반박했는데요. 그래서 왜 반박했냐? 당시에 이제 용량 반응 관계 더 많이 노출되면 더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걸 만족하지 못하고 또 방사선이 생식세포 돌연변을 유발해서 이제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이제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발표된 논문들을 봐도 이제 노출이 높을수록 백혈병 위험이 높아지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이제 부계 노출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학회에서는 원래 우리가 이제 어떤 정자에 대한 좀 미신 또는 과신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수정 당시에 이제 난자를 통과해서 수정을 이루는 정자는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인 그런 셀렉션에 의해서 이제 정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뭔가 이 모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는 정자가 얼마든지 이제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이 후천적인 영향 아버지가 비소 노출이 됐을 경우에 어떤 DNA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사법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아버지의 정자 손상 검사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직업 노출뿐만 아니라 환경 노출에 있어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 기전 중에 하나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이 DNA나 염색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전사 과정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녀에게까지 이제 이런 이상을 이제 물려줄 수 있다. 아버지는 아무 문제 없더라도 아버지가 노출된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조승규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ADHD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 메커니즘은 뭐 DNA, 뭐 RNA 여러분들 들어보신 뭐 그런 이제 유전 물질의 이제 변화까지도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환경 요인이 이제 게재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꼭 이제 정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잘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액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뒤에 나올 이제 소방관한테서 이제 선천성 이제 기형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게 옷에 묻은 어떤 그 기여에 묻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세척되기 어렵고 어떤 피부에 이제 오랫동안 노출된 것 때문에도 엄마가 임신 중에 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료가 없을 뿐이지 사실 충분히 이제 가능한 기전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역학에서는 저희가 가장 이제 근거 수준이 높은 게 무작위 임상시험, 메타 분석 이런 것들인데 메타 분석은 가능하지만 임상시험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직업 노출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장 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높은 근거 수준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전향적 코호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2022년 발표된 이제 송화암과 백혈병 국제 컨소시엄에서 이제 발표된 걸 보면 이 팀에서 이제 2014년, 2022년에 아버지의 노출이 이런 그 소아에서의 백혈병을 높인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일관되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럽 4개국 연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속 노출 항목은 워낙 다양합니다. 뭐 다양한데 이 중에서 특히 결정형 실리카가 이제 2배 이상 림프 모구성, 골수성 백혈병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연구들
이것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목의 노출에 대한 영향보다 이제 영향 크기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또 일관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의 노출 시에 위험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제 목의 쪽 노출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코호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 아이포C라고 하는 이것도 전향적 코호트고요. 여기에서 특히나 이제 또 살충제, 제초제, 뭐 곡물 분진, 뭐 동물 접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밀한 이제 측정이 가능해졌고 여기에서도 이제 소아 백혈병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된 이제 증가를 이제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천기형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보통 이런 직업병 판정에 있어서 이제 선천기형 사례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소방관 아버지의 경우에 그냥 소방관이 아닌 사람이랑 비교를 한 게 아니라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이제 경찰관이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이제 뭐 심장 기형이라든지 아기 얼굴 기형 이런 것들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본 사람들 굉장히 또 독하게 연구를 했는데 일본 어린이 환경 코호트에서 이제 임신 첫 3분기에 이제 아버지 직업 노출을 다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이상을 진단받기 전에 이제 다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가 이제 기형이 생겼는지를 봤을 때 이제 유병률은 한 0.6% 정도였는데 이렇게 드문데도 이제 복사기나 유기용제나 이제 염소계 살균제, 표백제, 엔진 오일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선천성 신기형이 증가를 했고요. 또 여기서 더 눈여겨볼 것은 단일 노출 시보다 다른 것들이랑 같이 노출됐을 때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양반응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이제 직업 노출 시에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의 남 노출에 대해서도 이제 메타 분석이 나왔습니다. 메타 분석에서 특히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되게 2배 이상의 이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요. 이것은 또 굉장히 또 소중한 자료인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제 국내 논문이지만 이제 해외 사례를 분석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노출원에 북의 노출원에 있어서 심지어 이제 가죽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무려 5배나 소아의 신경 모세포종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모두 다 이제 임신 전이죠. 수태 전 북의 노출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저희 팀에서 한 건데 이제 국내 출생신고 자료에서 이제 부계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 9% 정도 높아지는데 모계의 경우 6%. 그러니까 모계보다 더 이제 영화성이 세고요. 저희 쪽에서 이렇게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워낙에 이제 직업 노출에 대한 그 측정 자체를 이렇게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 양쪽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16%나 더 이제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런 북의 노출이 어떤 이제 소아암이라든지 소아기형, 그다음에 아까 유사산, 뭐 조산, 사산까지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이제 꽤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다 뒷받침되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나 이제 아직도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제 소방관, 용접공, 농약 이제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공정 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더 이제 위험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는 상당히 지금 이 전선에서 이 정말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온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전향적 코호트 연구 정말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북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방법 같은 것들이 좀 개발이 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럼 줄여야 되는데 줄이고 없애고 바꾸고 해서 실제로 줄었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면 좀 더 설득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에 관련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군요. 앞으로 해야 될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세종의 발제를 다 들었는데요. 저희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이 있습니다. 시간상 한 8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토론해 주실 분은 조현주 변호사님이십니다. 노동자 권리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계십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일단 발제문을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 토론문에서는 일단 제주련 판결 유지와 판결 이후 개정된 부칙 2조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의되어 있는 부칙 관련한 개정안 그리고 부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법적인 타당성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련 판결을 다시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이 판결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모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을 인정했고 그때 입법의 공백을 메꾼 그 훌륭한 판결이기도 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의의나 취지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 그 여성 근로자의 모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면서 그 이후로 산재보험 제도와 요양급여 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점도 강조가 되었고 산재보험의 발전 과정,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증명의 어려움, 사업주의 무재력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로자 및 사용주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라는 제도의 취지, 그러니까 헌법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산재보험법을 이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여전히 지금에도 유효한 판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2년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은 이때 2022년 개정 산재보험법의 그 입법 경위상 개정 이유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유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발제문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비교로 표를 하나 좀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러니까 제주의료원 판결과 2022년 개정 산재보험법상 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는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행사 기간은 어떠한지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미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정 기준이 따로 입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한 것이고,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태아와 모를 이제 동일체로 봤기 때문에 모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제 개정법에서는 출산한 자녀를 근로자로 의제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례가 종전 사례는 요양급여 신청 사례였을 뿐이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요양급여 청구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가 분명했고, 그 당시 이제 법의 개정 전 법에 의하더라도 요양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을 뿐, 자녀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한 시점이 그 출산한 이후부터 3년 내라는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개정법 부칙 2조에 따르면 시행일 전 3년, 그러니까 2020년 1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 이제 모의 업무로 인한 자녀 건강 손상이 시행일인 2023년 1월 10일 이후에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시점에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려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에 따라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전에는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에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없는 권리를 소급해서 창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보면 그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에 대해서 의안 번호가 이제 이용구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내용에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라고 부칙을 개정해서 그 기간이 제한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 소급해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법원이 해석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가능하도록 오히려 있었던 권리에 대한 폐지를 다시 복원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타당한 법안이다. 법적으로도 뭔가 부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에 합치하는 그 종전 대법원 판결에도 합치하는 개정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에 대한 개정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 보고서들이 나와 있고 발의된 법안들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이용우 의원실의 법안이 좀 더 폭넓게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만 공통적으로 이제 부의 부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모의 업무로 인한 건강 손상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아까 발제문에서도 말씀해주신 그 인정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법이 없어서 보장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가 발견된 만큼 법적으로도 너무 타당한 것이다. 타당한 개정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다시금 그러니까 제주우려원 사건에서의 산재보험법의 취지도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 산재보험 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재해가 이미 개별 기업 차원의 안전위생시설의 기술적 개량만으로서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재해 위험을 모두 개별 사업주에 귀속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산업재해로부터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냥 자녀의 건강 손상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지만 자녀가 아프다라는 것이 그 가족에게 그 정신적, 물질적으로 주는 부담과 고통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 개정안으로 이미 확인된 그런 사례들에 대한 국가의 그 보호 의무를 방기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헌법적인 의무가 있고 입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약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던 권리가 소급 적용으로 해서 제한되는 것과 이제 부에 관한 개정 법안에 관해서 좀 잘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엔 토론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신 최명선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제주우려원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산재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제주우려원 말고도 이제 전남대병원의 유방암도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13년, 14년 그때 이제 병원 여성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몇 년 동안 좀 진행도 하고 또 제주는 또 제주 지역 내에서 이제 또 공대위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또 계속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 산재를 신청했던 저희 조합원들이 뭐 유산 사산을 인정받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길고 긴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좀 겪어왔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병원 여성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그 아마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자녀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장애의 부모가 갖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근데 그것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반드시 산재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나서고 뭐 캠페인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싸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긴 소송 속에서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이 된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현재까지 사실 신청 건수가 너무 적잖아요. 근데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서 계속 요청드렸던 것은 법이 그냥 뚝딱 국회 통과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산재를 잘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이제 사업 제안들도 드렸었고요. 누구와 어떻게 만나서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제안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대로 되지는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앞서 쭉 발제해서 말씀하셨던 뭐 부계 문제라든지 시행령의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지 신청 기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산재 신청에 이 굉장히 이제 적게 된 결과라고 좀 보여지고 이번에 좀 그것이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년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그 반도체 3사에서 자녀 산재로 보상을 한 노동자들이 250명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반도체 3사만 해서 그렇다고 한 것은 지금 이 피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사만 해서 250건을 보상을 했는데 산재 승인은 뭐 5명, 6명 이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산재보험이 어쨌든 그 업무로 인한 건강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국가가 보험제도로서 보상하고 있는 그 근본 취지를 완전히 이제 몰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이제 작년에 국감 때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 3사의 그 다 산업보건지원 보상위원회 이런 구조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던데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봤더니 뭐 여러 이제 보상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 49쪽에 해놓은 거는 그 중에 이제 뭐 생식독성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런데 그 자녀 질환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부계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앞서 이제 충분히 의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 보고도 좀 말씀해 주셨고 그게 기업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래서 보상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이미 보상을 하고 있는 거고 250건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실태도 심각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걸 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노동자들 보호하는 건데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야, 잘 나가는 반도체 3사 다니면 보상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신청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산재보험, 사회보험인데 왜 이게 계속 막혀 있는 것일까? 좀 바로 좀 즉각적으로 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로 이제 아까 이제 신청기한 소급 적용 그 부분들을 이제 발제를 해서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너무 이거 할 때 거의 땅을 치고 막 다들 너무 힘들어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왜 그때 우리가 물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바로 시급히 해결할 그런 이제 실물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련된 게 아닌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좀 결심하고 나서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오늘 얘기 중에 유산 사산도 있는데요. 그 뭐 유산 사산도 그 직업병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2023년인가 이렇게 해서 다 나왔어요. 노동부 포럼을 열었고요. 논의 주제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워낙 그때 연구가 저는 되게 충실하게 되었고 그 해외나 뭐 국내나 많이 해서 기준도 굉장히 잘 제시가 되어서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외에 직업병 인정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제 한꺼번에 막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10년 만에 또 포럼한 거였죠. 이렇게 전부 개정 목표를 갖고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 입법의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리고 그 처리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2023년도였나요? 하여튼 그 목표였고요. 근데 논의가 그냥 제 기억으로 그때 한 5, 6개월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중단돼 버렸습니다. 의학적 검토도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토론도 진행되었는데 그냥 중단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그 업무 보고로 올해 안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중단할 수 있습니까? 뭐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그때 중단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산 사상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다 충분히 얘기되고 저는 이제 다른 인정 기준은 조금 쟁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쟁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워낙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근데도 정돈되지 못하고 또 이제 한 2, 3년이 또 흘러가는 구조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산 사상의 직업병 인정 기준이 이제 빠르게 정돈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업병 인정 기준을 논의하는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녀산재 얘기하시면서 하위 시행령의 고열 작업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막 무지 반대했거든요. 아니 고열 작업 현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막 용광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너무 높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기준 제시의 고열 작업에 여성 노동자가 누가 일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법이 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고온이고 급식실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고온 작업에 여성 노동자를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데 그걸 해서 넓혀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전혀 수용되지 않고 그대로 갔거든요. 직업병 인정 기준은 정기적으로 심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고 그 심의하는 과정에 의사나 뭐 특히 현장을 잘 아는 노사나 또 그 산재 직업병에 대해서 꾸준히 판정해 오시거나 소송이나 이렇게 해서 법률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현장도 반영하고 의학적인 연구 결과도 반영되고 그리고 그 시행령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지침이나 고시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직업병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 구조의 제도화가 지금 오늘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과거 생각이 났는데 오늘 발제하신 최승환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때 유사산하고 자녀 건강 손상 그 프로젝트가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간 보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같이 토론도 저도 같이 들어가서 했고 연구가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서 뭔가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뭐 정신이 없어서 그냥 흘러갔지만 결국에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게 말씀하신 뭔가 어딘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 빠진 것들을 계속적으로 심의하고 새로운 또 어떤 인정 기준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토론하실 분은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이현재 선임 차장님이십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이현재 선임 차장입니다. 우선 이제 앞서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태아산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신 말씀에 대부분 다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태아산재법이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연구에 따른 그런 결실로 상당히 어렵게 제정이 됐는데 이처럼 이제 어렵게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아산재와 관련된 그런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이제 현행 태아산재 제도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좀 보고 있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건강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라는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 발제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태아의 건강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이런 등등의 유해인자 등으로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령 개정 당시에 정부는 시행령상에 명시된 유해인자를 예시에 불과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건강 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산재 문턱을 좀 터무니없이 높인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적 유해인자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태아의 건강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은 상당히 많고 다양하지만 이제 단순히 생식 독성 화학물질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제 기형 독성 관련 인간 대상 연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취급하는 사업장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여러 단계적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화학물질들을 제외하면서 현행 시행령상의 17개 화학물질로만 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화학물질을 이렇게 법령에 좀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와 같은 좀 근거 없는 기준으로 이제 건강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건강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좀 재검토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산 및 사상 관련해서 현행법상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이제 직장 가입자 유산 및 사산 현황을 좀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약 3만 5천여 명의 노동자가 재직 중에 유산 및 사산을 경험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3년간 유산 사산 관련 산재 신청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이제 고작 5건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 실효성이 없다.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시피 한 것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이제 이 유산 및 사상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이 부재한 것도 실효성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내심혈관계 질병, 근골격 질병 등 12가지 이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유산 및 사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13호 포괄 규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산재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23년 9월 달에 이제 유산 및 사상과 관련한 그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좀 하였는데 이마저도 이제 시행이 되지 않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산 및 사산을 경험하는 노동자가 한 해 평균 약 3만 명 이상이 넘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이제 제안드리는 바는 이제 건강손상 자녀 유해인자와 유산 및 사산 유해인자를 좀 통합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손상 자녀 출산과 유산 및 사산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식 독성 물질의 노출량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아의 출산 여부에 따라 가지고 건강 손상 요인의 그 자녀의 유해인자와 태아 유산 및 사산 유해인자 범위를 달리 구분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해인자들을 좀 유산이든 건강 손상 자녀든 그럼 유해인자 범위를 통합해서 규정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제에서 언급하셨던 것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이제 야간 작업, 교대 작업 등 이런 유해인자들도 좀 추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버지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유산 위험이 높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남성 노동자의 종사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는 이제 임신 전 남성 노동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DNA가 향후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건강손상 자녀 출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주체가 모계인지 부계인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제 해당 유해인자가 자녀의 건강손상에 영향이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좀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아버지의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손상 자녀 사례를 좀 파악하고 규모와 현황을 좀 파악해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된 것들은 좀 빠르게 신속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아산재법 시행 이전 출산한 건강손상 자녀에 대해 보호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발제에서도 계속해서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태아의 건강손상은 출생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유해 환경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자녀라면 이제 사회보장제도는 그 피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발제에서도 독일 사례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 태아 산재와 관련한 산재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출생한 건강송산 자녀까지 좀 적용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좀 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토론인데요. 요즘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분이십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님이신 곽철홍 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곽철홍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토론이 참석 요청을 받은 다음에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좀 보기도 저도 공부 좀 하고 그랬는데요. 또 좀 많은 좋은 이런 말들이 주셔갖고 이제 내용들도 좀 좋은 자료들 많고 해서 좀 검토를 저희도 좀 지속적으로 좀 많이 해서 어떻게든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입법을 또 해주시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조금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가도록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서는 이제 규범적 관점의 제도화라든지 뭐 추장의 원칙도 이제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 가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이 부분도 좀 같이 태아 산재와 관련해서도 저희도 좀 많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게 제가 뭐 이렇다 맞다 이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이제 입법의 영역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가 오늘 다루는 사안이 법의 영역도 있고 또 다른 사안도 있긴 한데요. 혹시 우리 그래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셔서 들어주신 정혜영 의원님께서 소감 내지는 잠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입법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부의 입장으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가 챙겨주셔야 한다. 제가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의원이 통과시키는 것 같지만 정부와 합의되지 않고는 절대 통과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법안을 발의하셨고 집권 여당이시고 그러면 사실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제가 미처 사실 몰랐기도 하고 저는요. 뭐 오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았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이거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질문도 좋고 또 코멘트도 좋고 소속과 이름을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우하경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부위원장님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인사하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 맡고 있고요. 우하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유사산 관련해서 일단 자녀 산재법 통과가 먼저 됐었는데 입법이 되고 이제 보상 체계나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좀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이제 피해자 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있었는데 뭐 기간이라든지 기간 연장과 이런 거에는 당연히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버지도 배제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 이제 정부 기관에 조금 말씀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반도체 노동자들이 이제 산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자기가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그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을 하였고 본인의 환경이 이제 이 산재를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피해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도체 환경에서 그 영업 비밀이라는 단소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정부 기관에서 처리를 해주실 수 있을지 조금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맞다. 제 그런 조금 조심스럽게 그 직업에서 당사자로서 좀 노동자로서 이런 환경이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좀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들도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지 못하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보상 과장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에 이제 법이 그 사업주 조력 의무도 어차피 통합 치료를 일부 시행되고 회의 규정을 많이 했는데 네. 강행 규정은 없지만 이게 최대한 현장에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사업장 재해 조사를 또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산재 시청 근로자들이 최대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현장에서는 회사 눈치 봐서 이제 산재 시청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예방 쪽이나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5월 달에 했었던 토론회에서 제기됐었던 의사신고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인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기도 하고 아는데 신청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산재 신고가 의사에게 의무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의사가 이제 신고한 것들의 한 반 정도가 이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생식독성의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인지를 하면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산재 신청을 신속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5월에 이제 이 관련된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산재보험과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내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신 것도 봤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정준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워낙에 지금 광범위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개별로 막 우선순위를 두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저희 그 말씀해 주신 것도 좀 검토를 하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약간의 코멘트인데 이게 이제 유산 사산도 마찬가지고 자녀한테 나중에 이제 뭔가 노출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인지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은 사업장 내에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산재 보상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게 뭔가 문제다라는 것들을 인지해야 될 때 저는 약간 이제 지금 6월부터 바뀐 위험성 평가가 근로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참여를 하면서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많이 받고 위험성 평가라는 게 밑에서 또 받지만 위에서도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유사산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화학물질에 관해서 같이 좀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사업장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 고민하신 분이 있으신지. 저 고민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의사니까 검진을 하다가 이런 사례를 자주 접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병원에서 항암제를 좀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여성 노동자가 이제 유산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이제 많이 오갔어요. 이제 본인이 이거를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다. 자기에게 이제 실익도 없고 불이익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또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진주 이제 초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 평가에 이제 보건 분야가 사실 이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고시까지 내려가면 사실상 보건 분야는 위험성 평가 대상이 아닌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이런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아주 특별한 용기를 내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은 이제 산업보건과 정책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제안을.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것이 산재인지를 모른다 혹은 굉장히 어려워한다 이런 게 현장이 계속 문제여서 지금 이제 하여튼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산재보상을 교육할 수 있도록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산재보상을 교육할 수 있는 거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유사산에 대한 것도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들은 교육 시간에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내가 유산이 있는데 산재를 신청해 그러면 얼마나 내가 위축돼요. 근데 집단적으로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 이것은 산재로 될 수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고 하면 이거는 이제 집단적으로 이건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나의 권리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저는 좀 그런 접근 위험성 평가도 있죠. 위험성 평가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예방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저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여성 노동자가 많은 경우 그런 사업장들은 이제 이게 뭐 우리들은 이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은 정말 전혀 가닿지 않은 것인데 그 중간에 고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몇백만 원 몇 억 들여서 광고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교육 규정에 산재보험 에 대한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화되어 있으니 각각의 해당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들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집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의자 비치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에 300개 할인 매장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법이 있으니 의자를 비치하라.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하신 내용들은 이제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교육기관들이 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에게 최근에 이제 개정된 교육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서 해라 하는 협조 요청 공문만 한번 뿌리면 일사불란하게 교육 내용이 만들어지고 전파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노력 대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산업보건과에 전달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 질문이나 코멘트 마지막으로 좀 받아볼까요? 네. 네,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시간이 허락되면 좀 해주세요. 네, 허락됩니다. 네,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예. 네. 이용우 의원실의 차진솔 비서관이고요. 오늘 여러 차례 얘기됐던 아빠 태아산재법, 엄마 태아산재법 발의 실무를 좀 맡았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현주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셔서 우리 자료집 55페이지에 보면은 제언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노총에서 그 건강손상 자녀 유해인자와 유산사산 유해인자를 통합하자 이런 제안을 좀 주셨고 그 밑에 이제 출산 여부에 따라서 건강손상 자녀와 유산사산 달리 구분하는 것은 모순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타당한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노동부 박 과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뭘 요청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좀 확인차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7페이지를 보시면은 김현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우리 7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재보험은 모든 원인과 기전을 완벽하게 규명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당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사회보험 제도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랑 36페이지도 보시면은 그 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이 노동자들한테 새롭게 어떤 권리를 산재보험 신청권을 창설해 준 게 아니라 기존의 권리임을 확인한 것이다. 소급 적용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교수님도 해주셨고 뒤에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이것도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주 여러 차례 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 50페이지를 보시면은 오늘 꼭 50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 유사산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에 안에서 우리 무슨 몇 년 전까지 우리 노동부에서 포럼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포럼이 있었는데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운영됐던 것인지 운영됐다면 왜 중단이 된 것인지 혹시 좀 언제부터 우리 자리에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하도 여러 차례 코멘트가 나왔고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교수님부터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노총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해인자는 이제 자연유산을 일으키고 어떤 유해인자는 그 자녀 건강 손상을 일으킨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생식과정 전반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 수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발현되는 게 유산이냐 이제 선천성 기형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보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예방의학 그 연구자이신 실순아 교수님이 좀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 건강 손상 유해 요인이잖아요. 유산 사산 유해 요인이죠. 그러면 자녀만 태아에만 문제가 있냐?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노출이 되면 안 좋겠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생식 건강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네. 말씀하신 이제 가입력부터 해서 임신, 유산, 사상, 그 다음에 이제 태아 기형이나 이제 소아 질환까지 이제 다 연속선상에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제 엄마가 대상인 유사사는 그래도 좀 법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그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태아는 완전히 다른 주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대상은 똑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성과장님한테는 세 가지 질문이 왔었죠. 이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하고 소급 적용이 아닌 것인지 그 주장이 있는데 그리고 노동부 내에 어떤 포럼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었는지 그리고 중단됐었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보험 자체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보험 적용을 받을 때는 인과관계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또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서도 규범적 관점 명문화라든지 좀 추정의 원칙을 또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입법을 통해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산 관련해서 포럼을 운영한지는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 1월달에 이 자리에 왔는데 과거에 이제 법 개정될 때 아마 논의를 분명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포럼에 들어갔던 두 사람.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유사산만 한 건 아니에요. 뭐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업병 인정 기준이 2012년 13년에 개정될 때 그게 20몇 년 만에 개정이어가지고
이제 직업병 인정 기준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심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 게 있었고 직업환경의학회가 10년 동안 한 몇 번의 연구를 해서 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냥 부분적인 여러 가지 개정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직업병 인정 기준 그 직업환경의학회의 3번에 걸친 연구 결과 보고가 다 나오고 나서 인정 기준 전반에 대한 전부 개정 같은 그런 식의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노사 전문가, 정부 전문가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했고 그 중에 한 주제가 유사산이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다른 건 조금 쟁점도 그때도 이제 소음성 난청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쟁점도 있었는데 유사산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큰 쟁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포럼은 그 포럼이었고요. 그래서 그 포럼 전체가 중단되어서 인정기준 전체가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언제 중단된 거예요? 그때 23년도였나요? 저희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윤석열 정부 시기에 예, 그래서 인정 기준을 그러니까 그래서 직업환경의학회 그 전문가 내에서 지난 10년의 연구를 다 망라해서 인정기준 별표를 전부 개정을 쫙 안을 내놨고 유사사는 이제 새로운 연구여서 하나로 들어왔고 근데 그 포럼에서 유사사는 거의 논의도 안 됐어요. 발표 한번 하고 그냥 결론 없이 약간 이제 포럼이 노동부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코멘트 네 없으시면 오늘 뭐 발제도 아주 좋았고 토론도 좋았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 코멘트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치고 나면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네. 우리 포럼에 새로 대표되신 문은영 대표님 한 말씀을 꼭 듣고 싶어 하셔서 네, 한 말씀. 네. 제가 뭐 더 보탤 것 없이 오늘 발제자 토론자분들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금 이 산재법이 개정된 산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지금 피해 노동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사실은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게 이 법 개정이 단순히 이제 피해자분들의 구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태어날 자녀들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산업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나기 전에 꼭 개정이 돼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이게 오늘 부계산제에 관한 사실 논의였잖아요. 이게 혹자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좀 덜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최 교수님 발표해 주신 걸 보면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많고 맞아요. 사실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도 이 정도만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들이 오늘 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좀 널리 알리고 이게 좀 기사화되고 인지돼서 부계도 다르지 않다. 모계와 같이 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게 오늘 토론회를 개점으로 좀 이렇게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포럼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중단했던 얘기는 지속적인 관심과 어떻게 가고 있는지 주목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 굉장히 많은 보이지 않게 준비를 많이 해주신 분이 계세요. 물론 이용 의원실에서도 많이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천지선 변호사님하고 김미 선생님께서 아주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란 선생님도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